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증가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요, 활동 계좌 수가 올해에만 110만 개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월에만 그 활동 계좌 수가 59만 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료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달 초부터 자주 강조드린 자료인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추이를 보더라도요, 이거 하루가 다르게 정말 무섭게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례는 정말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2012년 이후부터 해서 증시에서 빠져나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귀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오래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 2층이 있고 이게 안 좋다라는 그러한 선입관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월요일에 개인 투자자 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IMF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월요일 증시 토크를 이야기 드리곤 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 증시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라는 조금 다른 관점,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인트로에서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는 2012년 이후부터 해서 한국 증시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개인 투자자가 2000년대 이후 엇박자 행보를 보여왔던 것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화면상에 제 머리 위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추이가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해서 2007년 직전까지 빅 랠리를 앞두고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2005년, 2006년 그때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언제서야 다시 유입이 되었느냐? 상승장의 꼭대기였던 2007년부터 해서야 자금이 공격적으로 정말 무섭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2007년 저 당시 개인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 자금뿐만 아니고 펀드 자금도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증권사마다 매일같이 줄을 서서 계좌 만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고 하죠. 시장이 다 오른 후에야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고 09년 상승장이 전개된 후에 그때서야 이제 자금이 유입된 모습들이 이렇게 관찰이 됐는데요. 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2012년부터 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30조 원 가까운 자금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 이탈했던 것이죠. 그 후에 2015년에 잠깐 유입, 2018년에 잠깐 유입은 있었지만 그렇게 어떤 중요한 턴은 없었어요. 하지만 2020년 올해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36조 원 넘는 자금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개인이 1조 원을 거래소 코스닥 매수를 했는데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줄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 1조 원의 자금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예탁금이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 건데 예탁금이 1조가 더 늘어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이 정도는 좀 과장이지만 거의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버블 때, 차이나 증시 버블 때 그때 쫓아가듯이 잠깐 유입되고 2018년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증시 상승할 때 그때 쫓아가듯이 자금이 유입되긴 하였습니다만 좀 엇박자 분위기가 좀 있었죠. 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얼마? 30조 원. 이 자금은 어디로 갔느냐? 가장 압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요. 자,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방 대도시, 대구, 부산, 광주 이쪽 지역의 부동산이 먼저 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됐고 그 흐름이 2014, 15, 16, 17, 18, 19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강세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선 자금이 빠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나마 주식시장에 있었던 자금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갔죠. 이거 참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있던 자금들은 ETF 등으로 쏠리다 보니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스몰캡 같은 경우 정말 자금이 메마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참 좋은 종목인데도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드디어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직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자금이 유입되기 직전, 즉 자금이 유출되던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시장 내 개인 거래 대금의 비중이 레벨 다운됐습니다. 이것은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산중에 개인이 왕이라고 치겠습니다. 개인이 왕이었는데 개인이 사라지고 자, 기관과 외국인만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시장은 기관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고 시장의 체질이 초저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개인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만 남게 되고 그리고 개인이 남아도 선수, 투자 잘하신 분들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의 성격은 차익 거래에 집중하거나 또는 시장이 하락할 때 짧게 매수해서 짧은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짧은 매매가 반복되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결국 뭐 시장이 전고점 뚫으려고 해도 여기서부터는 더 못 가겠지 하면서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즉 2012년 이후부터 해서 초저변동성 장세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차별화 장세, 대응주 중심의 장세, 패시브, 인덱스 중심의 장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로 스몰캡이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그런 장세가 이어졌죠.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변동성 추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간 등락률의 절대값을 200일 이평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쪽은 종합이죠.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아래쪽은 등락률 절대값의 200일 이평선인데, 자, 2012년 이후부터 해서 요 값이 꾸준히 낮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이 폭이 확대 국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3월의 급락장 속에서 이 등락률 절대값의 이평이 튀었는데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속에서 저런 고변동성 장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철저하게 저변동성 장세였죠. 이제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선수만 남은 지금 2020년 이전의 장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철저하게 그 운용 규칙 그리고 운용 제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형주나 패시브 또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작은 범위만 시장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36조 원의 자금이 올해 1, 2, 3월에 폭발적으로 유입됐고 이번 3월을 계기로 해서 그 유입 속도는 정말 대단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 뭐 요즘 비록 ETF나 패시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자금이 유입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는 그 자금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잖아요. 넓은 투자군에 자금을 흐트리게 됩니다. 즉 예전 7년 동안에 점점 가물고 물이 메말라갔던 스몰캡으로도 다시 자금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질적인 변화로 첫 번째로는 변동성 확대, 두 번째로는 스몰캡으로도의 어떤 자금 흐름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나 매우 그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개인 투자자의 이 자금의 성격상 매우 공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공격적.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냥 매우 공격적인 수준을 몇 단계 뛰어넘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격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IMF 당시 97년 하반기, 98년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순증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에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97년 하반기에 2조 5천억, 그리고 98년 하반기에 3조 4천억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1999년 폭등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정말 무섭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다가 2003년부터 해서 지지부진해지는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지배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매년 세계 신기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98년, 99년 세계 증시 상승률 1, 2위 뭐 이런 식의 기록, 2002년에도 최고 상승률 1위, 뭐 2005년에도 최상위권, 2007년에도 최상위권, 이런 기록을 거의 매년 세웠어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매우 공격적으로 올리고 떨어질 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특징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룰을 지키시고 뭐 현명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묻지마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도 분명 많이 섞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 증시에 엄청난 모멘텀, 뭐 좋게 얘기하면 모멘텀,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향후 시장은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위로 뚫린다면 세계 1위의 상승률, 이러면 아주 뭐 좋죠. 세계 1위의 상승률 좋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꺼진다면 세계 1위의 하락률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7년, 2018년까지 보았던 그런 변동성은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든 초저변동성이고,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급등락 장세가 향후에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면 정말 대박, 떨어지면 엄청난 폭락, 이러한 장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각오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3월에만 20조 원 넘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박스권 장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뚫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지금 일단 아래로 한번 뚫었어요. 더 뚫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각오하고 투자를 임하신다면 엄청난 변동성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에 휘둘릴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와 변동성에 대한 각오 꼭 지키시면서 성투를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자, 어제부터 제가 머리 위에 저 문구를 넣었죠.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를 꼭 지키세요. 왜 강조드린지 아시겠죠? 향후 시장이 급등락 속에 엄청난 기회가 오더라도 저 규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회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생존하셔서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은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라는 겁니까? 팔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실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주말 편히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